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주권 애국민중의 영웅적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세뇌탈출입니다. 먼저 잘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백신 참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이게 만약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한 1,500만 샷 정도 맞는 걸로 압니다. 이게 여름까지 저는 좀 낙관하는 편이라 여름 한 8월쯤 되면 이제 생산 시설이 확충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한 7천만 샷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생산 시설이 많이 확충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이제 그 사정이 좀 딱하게 되죠.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 대선 때까지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생산 시설이 확충되길 바랍니다. 모든 원인은 결국은 이 백신을 첨단 백신에 대해서 선제적 입도 선매를 하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선제적 입도 선매를 한 나라들은 전부 백신을 지금 충분히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영국 다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은요. 한국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다른 속내가 있어서 그런지 이 선제적 입도 선매를 안 했습니다. 백모 세뇌탈출은 작년 4월부터 이 첨단 백신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으니까 선제적 입도 선매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해왔는데 잘 안 먹혔죠 결국은. 자 그러면 이제 이 백신 참사가 이렇게 제 눈앞에 닥치니까 이제 막 거의 패닉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다 주워 섬깁니다. 먼저 이 자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과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코로나 독재가 너무너무 달콤해서 중국 백신을 찬양했죠. 오히려 이 선진 첨단 백신 들여올 생각은 안 하고 코로나를 발생시킨 중국의 백신을 찬양했습니다. 작년 9월에 제 기억이 맞으면 보건사회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 국장이란 자가 시노팜 뭐 이런 그 백신명을 그 회사명을 적시하면서 중국 백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중순에 박능후 보건사회부 장관이 국회에서 다른 데도 아니라 국회에서 발언을 할 때 그 취지가 뭐냐면 한국은 그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격 추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차분하게 협상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사용 허가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용 허가가 나온 다음부터 그게 다 작년 12월 중순쯤 되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움직임도 얼마나 굼뜬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올해 1월인가 2월에 개탄을 했어요. 한국 참 이상하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전부 돈 싸들고 와서 백신 회사들이랑 제대로 된 네고시에이션을 하는데 제대로 된 협상을 하는데 한국은 전혀 그럴 뜻이 없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의 기사였습니다. 자 그럼 조중동이나 국민의힘은 어땠냐? 명확한 입장 없이 횡설수설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중동의 중국에 대한 비굴한 자세란 관계가 있는데요. 중앙일보 계열이 무슨 여시제 이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과 동일한 구호를 사용하는 그러한 홍석현 회장을 모시고 있다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조선일보도 요즘 이제 워낙 반중 정서가 강하니까 그렇지 작년이나 재작년에 미중 전쟁 붙었을 때 보면 미중 전쟁 트럼프가 저 겁도 없이 쳐벌리는 거다. 미중 전쟁에서 절대로 미국이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조중동이 정색을 하고
정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가 이게 중공 코로나다라는 얘기 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거의 공공연하게 선진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제대로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마찬가지죠. 명확한 입장이 없이 횡설수설했죠. 단지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 하나만 백신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걸 목이 매도록 외쳤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문과의학자들은 어떠냐. 첨단 백신 조기 입도 선매를 차단하는 물타기를 하는 횡설수설을 이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모 기업이 뭐 첨단 치료제를 만들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치료제는 그 양산을 못합니다. 혈장에서부터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양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지금 포커스를 첨단 백신 조기 선제적 입도 선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자꾸 물타기 하는 소리를 해요. 뭐 백신에 문제가 많다는 둥, 뭐 국산 치료제가 나온다는 둥,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더 중요한 거라는 둥 이런 얘기들을 문과의학자들이 했습니다. 나중에 이자들 발언 다 모아보면요. 가관일 겁니다. 근데 이자들 다 한번 발언을 전부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의학자들의 헛소리, 개소리, 아무 말 대잔치.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목을 내놓고서 이 선진국의 첨단 백신을 선제적으로 조기 입도 선매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한을 올리고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는 그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주장 때문에 징계를 받았거나 해임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안 남아 있습니다. 즉 공무원들은 이심전심으로 아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친중이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독재를 좋아한다. 국민들의 그 표현의 자유라든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코로나를 내세워서 그것을 아주 선호하기 때문에 백신 빨리빨리 잘 도입해가지고 이거 끝장냅시다 라는 얘기를 그거를 기한을 잡아서 올리면 나한테 이로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공무원들의 이러한 그 알아서 복지부동은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평이 뭐냐면 관료 사회가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권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냉담할 정도로 복지부동하는 것. 그래 니들 잘해봐. 우린 그냥 있을게. 이 태도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 정도까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게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슬금슬금 기어 나온 얘기거든요. 그 태도였던 거예요. 국민들도 그러니까 어차피 보고 올려봐야 기한 올려봐야 백신 빨리빨리 첨단 백신 제대로 도입해야 됩니다. 기한 올려봐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래 니들 잘났다며 잘해봐 하고 딱 복지부동을 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작용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독재와 중국에 대한 선호, 조중동 국민의힘의 중국에 대한 비굴함과 입장 없는 횡설수설, 문과의학자들의 연막치기, 공무원들의 알아서 복지부동 이 네 개가 상호작용을 해서 드디어는 결론은 뭐냐.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백신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참사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 말이나 막 내보냅니다. 제가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기가 차서 조선일보 기사 제목 이렇습니다. 반도체 쥔 한국, 백신 진 미국, 코로나 한미동맹 시급하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에요. 내달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산업계, 반도체를 전략무기로 써야 백신 진 미국, 백신 원료 등 빗장 걸지만 반도체 공급은 부족. 반도체 든 한국, 삼성 20조 미 공장 증설 등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 이게 얼마나 그 정신병자 같은 얘기냐면 삼성은 자기 이익을 추구해야지 왜 백신 도입에 자기 기업 의사결정을 걸어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정부가 주라 그래서 지금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와 이 다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제약회사의 저거는 뭐냐면은
미국 국내 사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뭐 몇 억, 뭐 1억, 2억 그 샷에 대한 입도 선매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야 너희 물량 빼갖고 여기 저 이 소리를 못해요. 그건 그 기업의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선 아니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계약한 건 끝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어떻게 미국 정부가 기업을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 꼭 집어서 지금 남아메리카 이런 데 지금 보세요. 브라질 같은 데 하루에 수천 명 죽어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루에 꼴랑 뭐 10명도 안 죽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야 그거부터 물량 먼저 빼줘. 이 얘기를 미국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갖고 협박해라 이 소리인데 오케이. 삼성이 그럼 총알바지냐 이거야. 거기다가 더 웃기는 건 뭐냐. 삼성 회장 잡아놓을 때 그거 잡아놓으면 안 된다라고 조선일보 한마디라도 글 썼나? 혹은 지금 이 기사에서 이재용 풀어내줘야 된다라고 글 한마디로 썼나? 이재용 엉터리로 억울하게 감옥 가 있다라고 조선일보 한마디로 썼나? 이게 날강도 아니야 날강도. 삼성이 조선일보 거냐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이 조선일보 사람들은 이 사고방식이 날강도구나. 깡패네 이거 완전히 날강도 깡패네. 알고는 있었는데 이 지경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쿼드 복귀와 뭐 사드 배치 근데 그건 또 바이든 정부가 입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해도 그거 그렇게 많이 좋아하질 않아요. 이런 바이든 정부가 중국 눈치 보니까. 뭐 어쨌거나 미국에서 그 마음에 들어 할 만한 국가 정책으로 미국을 설득해라. 그건 말이 돼. 삼성을 총알바지로 미국을 설득해라. 야, 삼성이 조선일보 거냐? 삼성의 방회장 거야? 이 교만한 날강도 같은 사고방식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고요. 소름이 끼쳐요. 그 다음 문재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미 백신 스와프 추진. 말도 잘 만들어. 백신 스와프라는 말 처음 봤어. 원래 통화 스와프라고 있죠. 통화 스와프는 뭐냐. 자, 한국이 앞으로 달러 벌어들일 게 많아. 그런데 지금 당장 이달에 달러가 외환이 뭐 갑자기 뭐 인출이 생겨가지고 달러 보유고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게 시장을 불안하게 할 요소가 있어. 오케이. 통화 스와프. 미국에 원화를 맡겨놓고 달러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한국에 달러가 많아졌을 때 달러를 주고 원화를 다시 갖고 오는. 그건 왜 가능하냐. 달러라는 국제 기축 통화가 해외 국제 시장에 돌아다니잖아요. 물건 많이 팔고 서비스 많이 팔고 그러면은 달러를 갖고 투자 많이 받고 그럼 달러를 확보할 수가 있잖아. 이 물건은 그런 물건이 아니거든요. 세계 시장에 지금 파이자 모데나가 떠다니냐고 안 떠다니거든요. 전부 줄 서서 입도 선매한 차례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스와프를 하겠다는 건데? 스와프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무 말 대잔치야 아무나. 화이자 모데나 시차 교환 협의. 협의는 무슨 협의예요? 헛소리 제안한 거죠. 아무 소리나. 시차 교환이 어떻게 되냐고. 그 시점에 가서 화이자 모데나가 세계 시장에 떠 있냐고. 사람은 오늘부터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뻔뻔한 소리예요. 살 만큼 사는 나라고 사람도 몇 명 안 죽는단 말이에요. 브라질 같은 데 비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우방 수백 년 된 뭐 100여 년 이상 된 그런 그 자기들의 앞마당인 중남미부터 구해야 돼요 지금. 중남미 갈 물량 가로채 갖고 한국에 먼저 보내. 사우디 갈 물량 가로채서 한국에 먼저 보내. 터키 갈 물량 가로채서 그 가로채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기업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랑 미국 정부가 맺은 계약은 우리가 다 완수했다.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공정하게. 우리 공정한 시장 규칙에 따라서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주문한 쪽 먼저 나가고 그리고 주문할 그런 역량이 안 된 아주 최빈국들 아프리카 최빈국이나 이런 데를 위해서는 생산 물량의 5분의 1 정도 옆으로 빼서 거긴 할인가 혹은 공짜로 주고 뭐 WHO가 최빈국 프로그램으로 요구하는 물량
그 요만큼 또 한 6분의 1 빼가지고 거기 공짜로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장 규칙에서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모더나나 파이자는. 그런데 그러한 게임에다 대고 한미 백신 스와프 주장. 일단 미국이 백신 컨트롤을 안 갖고 있어요. 미국 내 물량에 대한 입도선매를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대량 생산 시설을 제약회사들이 선투자하니까 개발을 선투자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래서 미국이 입도선매한 물량 중에 남는 물량이 있어요. 분명히 한 1, 2억 명분 남아요. 왜냐하면 화이자도 입도선매 해놨고 모데나도 입도선매 해놨고 뭐 존슨앤존슨도 입도선매 해놨고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노바백스도 입도선매 해놨고 아마 아스트라제네카도 입도선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입도선매에서 인수할 수 있는 그 물량들이 있어요. 그 물량이 있지만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인 5천만 명분을 빼? 아닙니다. 중남미부터 먼저 빼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중남미부터 먼저 빼주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 지금 사망자 기록을 보면요. 중남미는 아작이 나 있어요. 아작이 나 있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깔끔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가 돼요. 자, 직접 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1억 4천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환자가 1,800만 뭐 그 정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쭉 나라별로 내려가서 보면 이거 이제 시차가 있었는데 어제 걸로 한번 해보자고요. 미국 하루에 883명 죽어나갑니다. 지금도. 인도 하루에 2,000명 죽어나갑니다. 브라질 하루에 3,400명 죽어나갑니다. 프랑스 하루에 375명 죽어나갑니다. 러시아 하루에 379명 죽어나갑니다. 영국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국 하루에 33명 죽어나갑니다. 터키 346명, 이탈리아 390명, 스페인 114명, 독일만 해도 312명, 남미 아르헨티나 316명. 아까 보셨잖아요. 브라질이 3,400명이고 아르헨티나가 316명이에요. 폴란드 601명, 콜롬비아 429명, 멕시코 127명, 이란 395명, 우크라이나 367명, 페루 417명. 이런 규모로 죽어나가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새치기에서 미국 정부 보고 지금 중남미 간 물량 빼갖고 한국에 5천만 명분 빼달라고 지금 스와프란 이름으로 새치기 하겠다고. 이게 지금 이게 대통령이란 자가 정신머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게 입이 떨어지는 소리예요, 안 떨어지는 소리예요? 이때까지 시간대로 다 까먹고 나서. 여기 한국 보십시오. 한국. 지금 한국 하루에 한 명 숨졌어요. 한 명. 어저께. 신규 환자는 500여 명 발생했지만 숨진 건 하루 한 명이에요. 얼마나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지. 치료체계가. 하루에 한 명 숨지는 나라가 그거 안 숨지겠다고 하루에 3,000명 숨지는 나라 물량을 미리 빼주세요. 이 소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참 없던 단어, 무슨 통화 스와프는 들어봤어도 파이자 모더나 백신 시차 교환 스와프? 웃기는 소리,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국민 앞에 와서 저희가 헛생각하다가 백신 참사 일으켰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정직하게 빌으세요. 문재인 씨. 구역질 나는 짓 하지 말고. 자, 여기는 그래서 백신을 둘러싸고 백신 참사 아래 아무 말 대잔치를 조선은 조선일보답게 문재인은 문재인답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여기는 GSL 복합체,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좌파 복합체가 국가 해체를 위해서 아무 짓 대잔치를 다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피고 데릭 쇼빈이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 유죄 판결이 났는데 자 보세요. 비극적인 사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재수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 펜타닐 마약 과다 복용 상태였고 평소에 마약 유통범이고 상습 과다 복용자였고 중국 달러 20달러 위조지폐 유통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된 상태고 동승자는 마약
사범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조지 플로이드가. 또 체포할 때 개겼고 그렇게 개기면 목 뒤를 누르는 거는 경찰 매뉴얼에 있는 얘기고 그다음 목 뒤 누른 거 가지고는 기도협착이 아니고 하고 목이 막혀서 기도협착이 아니다 이거요. 목 뒤를 누른 그 폼 가지고는 기도협착이 안 일어나요. 고개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목 뒤를 눌렀으니까 기도협착이 안 나죠. 그럼 이건 그러니까 사인이 원인불명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인 자체는 호흡곤란인데 호흡곤란을 일으킨 원인이 불명인 상태예요. 이게 지금. 자, 이런 상태에서 좌파는 저거 잡아넣으라고 떠들고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숨진 사람도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잡혀 들어간 경찰도 안타깝고. 그런데 대통령, 부통령이란 자가 뭐라 그랬게요? 유죄 판결은 미국에서 체계적 인종차별을 뿌리 뽑으라는 명령입니다. 정말 잔인한 발언입니다. 국민 박살내는 발언이에요. 미국 정말 황당한 자를 대통령, 부통령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바이든은 판결을 앞두고 올바른 판결이 나올 것을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저 기도하는 거 저 사진 찍어서 릴리스한 거예요. 배우 로사나 아크위트는 나 이거 참 미국 그 참 진짜 엔터테인먼트 업계 정말 망가졌다고 보는데 맥신 워터스는 국보입니다. 국보. 맥신 워터스가 뭐라 그랬어요? 판결이 살인죄에 대해서 유죄가 안 나오면 폭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선동한 민주당 의원이에요. 폭동 선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저 여자 정말 소중한 국보입니다. 국보. 배우가 유명한 배우예요. 로사나 아크위트. 블링켄은 국무장관 블링켄이라는 자는 뭐라 그랬냐. 기후변화 해결이야말로 체계적 인종차별에 대한 강력한 수단이다. 일단 지금 상황을 체계적 인종차별, 시스테믹 레이시즘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웃기고 기후변화라는 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웃기고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뭐 이른바 쟤들이 말하는 그린 뉴딜, 그레이트 리세트 이런 거야말로 그런 게 체계적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둘을 연관짓는 것도 웃기고 이 사람 이거예요. 블링켄 보니까 이 발언 딱 보고 이거구나. 국무장관 블링켄 이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단어, 저 짧은 문장 안에 세 가지 치명적 오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기후변화라는 게 그게 미신 아니에요. 일단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뭐가 미신이냐.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가 미신이다. 이거 기후변화는 다른 이유로 큰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는 거다 이거예요. CO2를 악마화시키는 게 미신이다 이거예요. CO2는 유리한 면이 있어요. 생태계에.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얘기 자체가 미신이에요. 이데올로기예요. 완전히. 허위 이데올로기예요. 체계적 인종차별도 허위 이데올로기예요. 미국 대통령이 흑인까지 나왔잖아. 그 황당한 흑인 오바마. 그런데 미국 사회에 대해서 시스테믹 레이시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체계적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사회라고. 그 미신이에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저지르는 일, 뭐 이른바 그린 뉴딜이라고 정부가 막 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그레이트 리셋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처럼 전부 닫아 걸고 사회의 정상 기능을 심장 정지시켰다가 다시 심폐소생해서 다시 뛰게 만들고 이런 짓이 체계적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거, 둘을 연결하는 거, 기후변화라는 미신과 체계적 인종차별이라는 미신을 연결하는 인과관계를 연결해주는 대응관계를 연결해주는 이건 또 어마무시한 미신이고 이 짧은 문장 안에 저 사람이 지금 구라를 세 종류를 푸는 거예요. 사람 잡아 죽일 구라를. 블링켄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워싱턴 DC를 주로 바꾸는 작업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회랑 발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제가 세뇌 탈출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워싱턴 D.C.를 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상원의원이 2명이 느는데 D.C.가 워낙에 민주당 성향이어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2명 느는 거랑 똑같아요. 저거하고 대법원 정원을 지금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거, 이 두 개는 미국 정치 내전의 전면전을 뜻합니다.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험악해집니다.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기어코. 아무짓 대잔치죠. 국가를 빠개기 위한 아무짓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플로이드의 재판에 대해서 조중동이, 조지 플로이드가 상습 마약 사범이었다는 얘기, 조지 플로이드가 상습 마약 과다 복용자라는 얘기, 조지 플로이드가 중국산 $20 위패 유통범으로 체포영장에 발부돼 있던 상태라는 얘기, 동승자가 마약 딜러라는 얘기,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 때 저항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체포 때 저항하는 사람을 목 뒤를 무릎으로 누르는 건 경찰 매뉴얼에 있다는 얘기, 체포 때 펜타닐,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중국산 마약 펜타닐의 과다 복용 상태라는 얘기, 이런 얘기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에 가서 부검을 하고 났더니 표면적인 사망 원인은 호흡곤란인데, 호흡곤란에 의한 산소 부족의 사망인데, 그 산소 부족을 일으킨 것이 기도협착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이걸, 아니 목으로 눌러서 만약에 기도가 막혀서 죽었으면 기도협착이 돼야 되잖아요. 기도협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원인 불명 상태다. 그래서 이것이 재판에서 참 애매한 데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써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뽑죠. 제목을. 플로이드 살해 백인 경찰의 유죄 판결. 바이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넋 빠진 거예요. 넋 빠진 거예요. 잔인하고 비열하고 무식한 짓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한국의 이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지향하는, 그걸 섬기고자 하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 애국민중, 뭘 할 수 있냐.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일단 저는 앞으로 14개월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14개월 동안 한국은 대통령 선거,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학교 운영위원 선출이 있어요. 내년 봄에. 그다음에 내년 초여름에 교육감 선거, 지방선거. 이게 14개월이 이어집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전국 한 15,000개 초중고 운영위원을 만들어내는데, 그중에 도시 중심, 뭐 농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일하기가 편한 건 도시니까 도시 중심 한 5,000개 운영위원회를 한 5, 6천 개 운영위원회에 우리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진 분들이 쭉 진입을 하면 전교조 바로 마비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죠. 내년 말에는 2022년 11월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가치지향 애국민중은 아까 여기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지만 일단 세력이 미미해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는 마치 없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이 판은 문재인 586과 조중동 국민의힘 사이의 판처럼 돼 있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선거는 계속 이어지고 국민들의 문재인 586은 이번에 박살을 내버려야겠다라는 민심은 들끓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는 5가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보면 답은 아직 안 내놓겠습니다. 이 5가지를 하나로 꿰뚫어서 내놓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고민의 포인트. 일단 첫째, 선거판이 되면 난잡해집니다. 뭐 완전히 장돌뱅이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MB를 당선시킨 시민조직. 그래가지고 그거 이끌었다고 주장하는 자 나중에 고위직 됐다가 뭐 감옥도 가고 그랬어요. 그 시민조직 실체가 뭐냐. 이메일 주소 300만 개 수집해서 이게 조직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먹혔어요. 선거판 벌어지잖아요. 후보한테 달려가서 제가 조직이 이만큼 있습니다.
저는 이만큼 있습니다. 저는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팔로워 혹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누구누구 후보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누구누구 대통령 만들기. 거기에 한 5천 명 모여서 그럼 5천 명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도 그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는 그래도 카톡은 그래도 그게 얌전한 거예요. 그만하면. 정직한 거예요. 아까 이메일 주소 300만 개 모아놓고 이게 조직이라고. 그러니까 선거판이 되면 엄청 난잡해져요. 전부 난잡해지는데 후보 입장에서는 당신 난잡한 거짓말장이야 오지 마 그러질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면 그냥 다 고개 숙이고 악수하면서 그냥 살갑게 웃음 지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세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선거판이에요. 완전히 이런 아사리판도 그런 아사리판이 없습니다. 자, 이 아사리판 속에 우리는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있어요. 우리 가치지향 애국민중은. 우리의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더 강화되면서 그러면서 이 아사리판 속에 우리가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뭐겠냐.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지금 아까 조중동 그 기사 보세요. 제목. 조선일보 삼성 총알바지 세워서 미국 압박해서 백신 뺏어오자. 문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동아일보 조지 플로이드에 관한 진실, 그러니까 데렉 쇼빈에 관한 진실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제목 자체가 조지 플로이드 죽일 놈이고 뭐 아무도 법 위에 없다라는 바이든의 선언이야말로 존경스러운 선언인 것처럼 그렇게 뽑잖아요. 이 정신머리가 그거밖에 안 돼요.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이른바 기득 제도권의 상류층들은 기본적으로 이쪽으로는 조중동이고요. 국내에서는 자기들 판단의 기준이 미국 가면 이게 CNN NYT입니다. 판단 기준이.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방귀깨나 끼고 말깨나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명과 세계에 대한 인식, 즉 지금 문명과 세계가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좌파 복합체, 그 다음에 가치지향 애국 민중,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이 셋 사이의 3파전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퍼뜨릴 수 있냐, 확산시킬 수 있냐.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신봉하고 추종하는 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지향 주권국가 즉 보스 사상과 노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거죠. 네 번째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보스 애국민중을 지금 널리 조직화하는 방법은 뭐냐. 보스 애국민중의 조직화 정도는 지금 한 조직화된 게 전국적으로 한 10,000명, 많이 봐줘서 10,000명, 20,000명 수준인데 이것이 14개월을 거치면서 어떻게 100만을 갈 수 있겠냐, 예를 들어서. 그럼 얘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화의 바탕을 둬서 당선자와 정당, 이제 국민의힘, 당선자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판, 견제, 견인할 수 있는 지렛대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과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앞으로 지금 이제 4월 거의 다 돼가지고 앞으로 제가 이 과제가 이렇습니다라는 얘기. 해답은 5월 한 중순이나 하순쯤 제가 생각하는 게 좀 있는데 뭐 5월 중순쯤 내놓는다 치고 앞으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드릴게요. 이 5개 과제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인간 취급받고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땅콩 취급받습니다. 땅콩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놈들. 피넛.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 세계가 이 3파전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전파할 거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스 노선, 보스 사상을 알릴 거며 우리가 어떻게 보스 애국민중의 네트워크와 그 사이즈를 어떻게 부풀려 갈 거며 더 중요한 거는 더 기본적인 거는 이 선거판 14개월 동안에 그 난장판, 그 난잡한 아사리판 속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순수함을 간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그런 유연한 움직임을 어떻게 보일 거냐. 그야말로
사자와 양, 뱀과 비둘기를 어떻게 우리가 그 두 얼굴을 어떻게 가질 거냐. 이런 문제들이에요, 전부 이게.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